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국만 자꾸 시비 건다, 한국은 무시해도 된다 라는 여론을 형성하면서 혐한으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도 IAEA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반대의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본의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라는 발언이 나오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만약에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일본의 어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전 세계에 일본 수산물에 대한 위험 경고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파급 효과를 일본은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일본의 허를 찌른 대응에 허둥지둥 되는 일본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이 일본은 인접 국가가 오염수를 공정하게 평가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해양 방출을 강행한다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인접 국가의 오염수 평가 제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 들어가 있는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방안입니다. IAEA는 지역, 국가, 국제소통 계획을 일본에 권하면서 인접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이 권고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양 방출을 강행한다면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10만 톤이 넘는 일본산 수산물을 6,198억 원이나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도 후쿠시마현 일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 네티즌들은 2천여 건이 넘는 댓글을 부지런히 달 정도로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산물 이외에도 모두 차단해라, 그대로 국교 단절하자 라는 댓글이 23,000건의 좋아요를 받을 정도입니다. 빨리 한국과의 관계를 차단해라, 한국 기업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일본 어장에 출입 금지시키고 도항도 금지시켜라. 금융기관은 대출을 전면 회수해라. 민간 차원의 단교도 하자. 나는 이미 하고 있다.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군. 일본의 돈과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을까? 일본도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하면 된다. 한국 원전의 오염수 배출도 동시에 하자. 지금도 심한 막말이 끝도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인접 국가의 피해 상황을 계속 추적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합니다. 이미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세슘 등 미량 핵종 물질이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다른 핵종 물질의 경우에도 세슘과 비슷한 시점에 해류를 타고 국내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이 해양 방출을 강행하면 한국은 즉각 영향에 대한 추적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이 확실합니다. 일본은 누구도 시비 걸지 않으면 마음 놓고 태평양에 콸콸 쏟아버리고 싶은데 한국이 지켜보고 항의를 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국의 합의 없이 강행한다면 유엔 해양법 협약 194조의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한국이 지적하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한국이 유엔에 제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이 요구하는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의사합의체는 결국 한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일본이 계속 수세에 몰려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은 일본이 방출하려고 하는 물질은 오염수가 아니라 완벽한 처리수이다 라며 국내외에서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지만 그 논리는 한국의 논리일 뿐이다 라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트리튬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기술로는 분리가 불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출의 정당성을 위해 일본은 IAEA의 해석을 항상 인용하고 있습니다. IAEA가 지난해 2월 일본의 보고서에 대해 해양 방출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나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IAEA 회의에서도 한국 정부 대표단만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고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일본이 하고 싶은 말은 IAEA와 다른 나라는 괜찮다고 하는데 한국만 생트집을 잡고 있다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IAEA도 인접 국가와 소통을 하라는 것이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처리를 했다면 그 처리 과정과 방출 처리수를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IAEA의 권고입니다. 한국은 현재 오염수의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 실제 해양 방출될 오염수는 제대로 처리는 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오염수의 상태를 공개 검증하고 실제 방출 과정에서 제대로 과정을 지키는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방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거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러 불충분한 정화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주장대로 오염수가 대량으로 방출이 되어도 대형 사고인데 만에 하나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한국이 입을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연구소의 발표대로 미량의 방사능 물질도 방류 한 달 만에 제주도와 서해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방류된 바닷물은 1년이면 그대로 한국의 동해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쿄신문은 21일 사설을 통해 트리튬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기구는 농도 규제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대량으로 방출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오염수의 농도도 검증이 되지 않았다. 상당히 위험한 해양 방출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신문은 1956년부터 발생해 2265명의 수은 중독 환자가 발생한 미나마타 병을 기억하라고 비판합니다. 미나마타 병도 인근 화학 공장에서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하천으로 방류했고 결국 인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지역 주민들이 어패류에 축적된 수은을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신경마비, 언어장애, 난청 등의 증상을 일으켰고 사망자가 속출했다는 거죠. 그때의 화학공장 관계자들이 정화 처리된 오염수는 바다에 조금씩 흘려보내면 희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논리가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하고 싶은 말을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뼈를 때려준 도쿄신문의 사설입니다. 정상적이고 당연한 말을 해도 온갖 비정상적인 오두방정 반응을 하는 일본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지난 19일 도쿄 신주쿠의 한 사찰에서 벌여진 도장 50개를 위한 추도식이 열린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개인 물품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추도식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도장에 대한 감사함을 표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도장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는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디지털청을 설립하면서 탈도장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은 기어코 일본에는 도장과 팩스 등 과거 아날로그 방식을 타입해 디지털화 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청을 신설하면서 2020년 세계 전자정부 순위 1위인 덴마크와 3위인 에스토니아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내각관방 정부와 총괄 책임 보좌관인 쿠스노미 마사노리는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는 580만, 에스토니아는 130만에 그치는 소국들이어서 국가의 규모가 다르고 일본은 70년도부터 행정의 전자화를 목표로 했지만 이들 나라는 90년대 들어 단번에 IT 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쿠스노키는 한국의 인구가 일본과 더 비교할 만하고 거의 같은 행정제도를 가지고 있어 한국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 30년간 IT 컨설턴트를 해온 염정순 이코퍼레이션.jp 대표는 과거에는 한국이 일본을 본보기로 삼았는데 지금은 한국의 디지털 행정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정순 대표는 한국은 1997년 IMF를 기점으로 확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당시 한국 정부가 은행을 중심으로 발생한 다수의 실업자들을 고용해 종이로 기록하던 호적 등 각종 정보들을 컴퓨터에 입력해 전자정보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단기간에 전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일본이 디지털청을 만들었지만 한국에 비하면 우스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디지털청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된 내각준비실의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으로부터 50명 정도의 관리를 모아놨지만 한국의 정보화진흥원은 일본 디지털청의 일부 기능만 하는데도 500명 가까운 박사급 인재들이 모여 정보화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앞선 한국의 IT 기술을 전하고 그동안 일본 지자체 담당자들을 이끌고 와 한국을 여러 번 시찰했다고 했습니다. 염 대표는 일본인들에게 와서 보고 배우라고 한 것이었지만 일본인들은 돌아가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염정순 대표는 그 이후로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을 굳이 배워야 하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우월의식까지 더해져 좀처럼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보았음에도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공항에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크게 홍보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가 여권과 지문을 스캔해주면서 대기시간을 확 줄여주는 최신 기술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랑하는 이 시스템을 한국은 12년 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이것은 2018년에 4세대 시스템이 도입하여 불과 12초 만에 출입국 심사를 끝나게 해주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관계자는 하루 9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데 그중 50%가 이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은 이 시스템을 인정받아 유엔 공공행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시스템은 이후 중국과 대만도 도입했는데 일본은 이들보다도 늦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뒤늦은 공항 시스템을 선전하는 동안 한국의 인천공항은 놀라운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방문객의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관문인 인천공항은 최근에 한국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최근 세계 최초로 실내 자율주행 전동차와 카트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 자율주행 전동차 에어라이드는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구역과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각 한 대씩 모두 2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전동차 에어라이드는 탑승객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항공편이나 게이트를 선택하면 운전대를 잡을 필요도 없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각종 장애물을 피해 3, 4분 안에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이 에어라이더의 탑승은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앞으로 일반 승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천공항은 에어라이드 외에도 자율주행하는 실외주행형 대형버스까지 운행해 고객들의 편의를 강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는 자율주행 카트 로봇도 도입되었습니다. 카트 로봇은 로봇이 짐을 싣고 여객을 따라가거나 탑승권을 인식하거나 목적지를 설정하면 로봇이 특정 목적지까지 앞장서서 여객을 안내해주는 자율주행 모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트 로봇은 제1, 2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면세구역에 각 2대씩 모두 6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2018년 도입한 입출국장 안내 로봇 에어스타도 넓고 북적이는 공항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고 AI 기술을 바탕으로 각종 정보를 24시간 안내하는 챗봇 프로그램 에어봇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 이용객만 로봇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 수화물 처리 시설에도 로봇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근로자들은 일하는데 이로 인해 손과 팔의 가해지는 하중을 몸 전체로 분산해 근육의 피로도를 줄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인천공항은 공항 분야 노벨상이라 불리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도 세계 1700개 공항과 경쟁해 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도 꼼꼼한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며 전 세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역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8월 인천공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공항 최초로 국제공항협의회의 공항방역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천공항은 이 훌륭한 시스템을 2009년부터 해외 공항에 수출하기 시작해 공항 운영, 기술 지원 등 컨설팅 사업과 지분 투자, 위탁 운영에 이르기까지 약 30건에 달하는 해외 사업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러시아 하바롭스크 공항 현대화 사업으로 지분까지 인수해 러시아석 제2 인천공항으로 만들었고, 이 같은 해외 진출은 1,400억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터미널 위탁 운영 사업 수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K공항 방역까지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여객이 예년에 10% 수준으로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공항은 발리공항과 코로나 위기 대응 컨설팅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리공항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발리의 관문이지만
국제선이 대부분 마비되자 올 연말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막겠다며 제일 먼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공항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욱 신뢰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의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2020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BTS는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BTS는 신곡 다이너마이트 공연을 인천공항 앞에서 펼쳤습니다. BTS가 신나게 노래와 춤을 하는 사이 인천공항 터미널 내부 전경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가 목적지로 표시된 출국 전광판과 비행기 등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코로나로 단절된 세계가 다시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아 이런 무대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인천공항에서 관중 없이 공연했지만 방송을 통해 전세계 아미들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펼쳐진 빌보드 1위에 빛나는 BTS 공연에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풀샷 잡힐 때 진짜 울컥했다.